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도 마감 시황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코스피 보게 되시면 마이너스 1.63%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6,864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6,200포인트 구간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보게 되시면 마이너스 3.49% 하락했죠. 등락폭이 상당히 큰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800포인트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여줬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옵션을 보게 되시면 다시 한번 풋옵션을 모아가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만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랑 삼전 닉스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닥 지수를 분석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수를 봐드리긴 할 건데, 자 봐보세요. 코스닥 자체가 지금 850포인트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위에서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11선이고 지지와 저항으로 보게 된다면 780포인트 정도를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또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려오게 된다면 지켜야 되는 구간은 78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 지키는지 봐보시고 그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700포인트를 다시 봐야 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추세를 봐보세요. 지금 꺾인 상태인가요? 꺾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지수도 중요하겠죠.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수를 좀 안 봐드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제가 코스닥 시간에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위주로 봐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돌면서 어디를 올려주는지 이 섹터를 볼 줄 알아야지 지수를 보는 건 진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봐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로봇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눌림목 자리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수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지수 투자하실 분들은 차트가 중요할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지지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열리는 거고 추가 하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코스닥은 파동을 안 봐드리는 게, 이게 안 봐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파동을 봐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요. 자, 이 구간도 봐보세요. 계속해서 횡보 자리죠.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구간들은 한 번씩 봐볼만 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자리가 없는 상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만약에라도 보이게 된다면, 상승 시작점이 보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코스닥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지지와 저항 이평선 보게 되면 현재 122평선 위로 안착한 상태죠.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120선 근처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상단으로 보이는 초록색 이평선은 62평선이 되겠고요. 하단 자리에는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상태죠. 장기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분봉으로 들어가서 지지와 저항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이 멈춘 자리는 7200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은 이 240선 부근과 715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7150포인트 위로 꼬리 달면서 어디에서 마감을 했죠? 이 안에서 캔들 마감이 되었죠.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파동이 하나의 조정 파동이냐 아니면 상승이 끝나고 다시 하락의 시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 상승 하나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승 하나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올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끝났다고도 생각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눌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눌렸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6670포인트에서 6600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기존의 저항 자리이기도 했죠. 이 구간이랑 6400포인트 두 구간이 저항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6600포인트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깊게 눌리게 된다면 6400포인트 정도를 보셔야 하는데 일단 이 구간 오기 전에 6600포인트 잘 방어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6600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아래 위치한 이 구간이 64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단 저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장기 이평선 자리예요. 장기 이평선 자리 7400에서 76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공통 상승 구간의 1차 목표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승의 뭐 끝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받고 올라가는 걸 봐야 되긴 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구간은 7,600포인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로 이동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5분봉 차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를 보게 되시면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 조정 자리를 보게 되시면 자 5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하나라고 한다면 1, 2, 3 여기가 4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삼각수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각수렴 하나가 끝나고 5로 마감이 된다면 이 자리는 비파동이 되지 않을까, 반등이 약한 B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되돌림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236 살짝 넘어가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지만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 대비 자 이렇게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했던 구간 체크해 보면 6,630포인트가 1대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0.618 구간 딱 오게 된다면 6,760포인트입니다. 제가 그어드린 이 회색선 보이시나요? 이 구간이 갭자리이기도 하고 지지와 저항 자리를 하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딱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내려와서 6,630포인트 부근에서 갭자리 메우고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깔끔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승 시작점에서 고점 자리까지 이렇게 되돌림 비율 보게 되시면 지금 382 구간이 6,816포인트죠. 이 구간 딱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618 자리랑 0.5 구간 체크해 보시면 0.5 구간이 6,690포인트, 0.618 구간이 6,579포인트입니다. 이 구간 6,600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구간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짚어드린 구간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630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이 회색선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지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온 자리도 0.382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게 말씀드려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말 영상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이 28만 8천원입니다. 30만원 부근까지 12,000원 남은 상태였죠. 우선 29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평선 배열을 보게 되시면 지금 이평선이 한 구간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480선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추세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봉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시면 현재 저항 맞은 자리가 61선 부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60선 저항 맞고 내려왔지만 현재 120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보게 되시면 주요 매물대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부터 30만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위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여기에서 눌리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일어나면서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 24만원을 봐야겠죠. 지금 자리에서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크게 가기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26만 4천원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24만원 부근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만 4천원 이 부근이 왜 중요하냐면 보라색 이평선 보이시나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자리가 26만 4천원 구간입니다. 26만 4천원 구간이 이전 저점 자리들과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된다. 장기 이평선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잘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평선들 잘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저항 맞은 구간도 보게 되시면 360이랑 480선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저항과 지지가 잘 일어나는 구간 사이에 낑겨 있다. 어디든 돌파를 확실하게 해줘야 그 이후의 파동이 또 재밌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하이닉스보다 변동성도 적고 재미없겠지만 이 구간을 버티셔야 한 번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낙폭도 컸고 지금 돌파해야 되는 구간을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래서의 큰 변동성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은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간다고 안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번에 트레이딩뷰에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상승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승 대비,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을 보게 되시면 0.618이죠. 만약에 A, B, C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C의 목표값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리죠? 세 구간 말씀을 드리죠. 0.618이 최소값 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구간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1.618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승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A에 B 나온 거 대비 기간도 짧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추가로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30만원 구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승 대비 조금 더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자리 또한 뭐 상승 대비 이제 조정 폭을 보더라도 382까지도 안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건전하게 올라가려면 뭐 당연히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조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올려주고 어느 정도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눌려주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린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170만 원을 돌파했지만 지금 마감 상태로는 166만 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1.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170만 원이 진짜 힘든 구간이죠. 이 구간 확실하게 뚫어줘야, 안착을 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240선 위치한 곳을 보게 되시면 이 구간이 185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480선과 360선 자리가 205만 원짜리예요. 제가 오전 중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88만 원, 190만 원 이 구간 저항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기 전에 뭐 185만 원 부근에서 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188만 원 또한 저항에, 상단의 205만 원도 저항이다. 정말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뭐 저항을 말씀드리는 건 하이닉스는 의미가 없어요. 위로 뚫어야 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일단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156만 원 정도, 155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힘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무래도 상단에 쌓인 매물이 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 하단 자리 터치하고 내려왔고,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도 매물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뚫을 게 많습니다. 이래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루에 9%, 10% 오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10% 올라도 전부 다 반납하고 다음날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눌릴 바에는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해주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종목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120선 위로는 올라탄 상태지만 170만원, 자, 첫 번째 고점 대비 얼마 못 올라온 상황이죠. 심지어 마감은 그 아래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170만 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구간 돌파하는지 안착하는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째 말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좀 돌파를 해주던가 아니면 내려오던가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 보게 되시면 세게 만들고 이제 상승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점에서 저점 고점 체크하고 지금 상승 보게 되시면 0.786 구간입니다. 아직 1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1구간이 190만원이죠. 이 구간 돌파할지 말지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170만원 또한 중요한 구간입니다. 0.618짜리가 167만 8천원이죠. 이 구간에서 170만원 구간, 170만원 구간을 못 뚫으니까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눌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지루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삼전으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또한 개미가 늘러붙게 되면서 또 털어먹는 그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눌리게 된다면 다음 상승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방향이든 한번 시원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없어지면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 나가고 버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일단 털어내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흐름이 중요하긴 해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또 하이닉스만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같이 가주긴 해야 돼요. 가긴 갈 거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는 조금 조심하셔라. 그리고 눌리더라도 방어해야 되는 자리 150만원 라인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의 종목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을 좀 넓게 바라보시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나는 개별주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ETF를 하시면 돼요. ETF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 종목들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시겠다면 ETF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섹터 하나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간 이후에 또 어떤 섹터가 갈지, 나는 A라는 섹터가 갈 것 같아. 그럼 A 섹터에 관련된 ETF를 사시면 되겠죠. 혹은 뭐 B가 갈 것 같다면 B를 사시면 되고, A, B가 다 갈 것 같다 그러면 얘네를 나눠서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별주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천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정말 오를 것 같은 종목, 확실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종목들 차트 하나하나 보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 투자 안 하시더라도 차트 꾸준히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모르시겠다면 ETF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어느 섹터가 갈지를 알아야 종목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시황을 읽을 줄 알면 이제 그 안에 다음 섹터를 보게 되고, 섹터 안에 또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종목들에서 이제 한 가지를 딱 선별해서 내가 투자할 걸 고르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이거 종목들 들여봐야 정말 의미 없습니다. 같이 공부할 거 아니면 정말 도움 안 돼요. 자꾸 삼전 닉스만 찾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